한 달에 한 4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벌고요. 사실 이것도 못 버는 금액입니다. 잘 버시는 분들은 월에 2천, 3천은 기본적으로 버시고 2, 3천 버시는 분들이 잘생기고 엄청 막 그래 보일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 가정주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저 머릿속에는 춤을 추는 여자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하는 것들을 보니까 괜찮고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아프리카 쪽보다는 유튜브에 좀 더 가깝구나. 연영과나 실용음악과 다니셔본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졸업할 때 되면은 아 이게 돈이 안 되구나, 정말 성공하기가 힘든 길이구나 라고 많이 느낄 때가 오는데 음악으로 해서 버는 40만 원? 그것밖에 안 했었는데 유튜브처럼 뭔가 틱톡도 성장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틱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무궁무진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틱톡 라이브랑 이제 뮤지컬 같이 하면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한여름입니다. 뮤지컬이랑 틱톡 라이브도 한다고 하셨는데 예. 틱톡 라이브가 어떤 건가요? 저희 어렸을 때 아자르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알아요. 아자르 아니면은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 키고 그런 식의 형태가 있었는데 틱톡에서 라이브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매칭도 하고 거기서 이제 후원도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되게 노는데 이제 경제적인 것도 해결이 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걸 약간 틱톡 라이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틱톡으로 돈을 번다고 하셨는데 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아프리카처럼 풍선 같은 걸 산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똑같이 싸주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싸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사한테 좀 들어가고 틱톡에서 좀 떼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받는 겁니다. 틱톡이 제일 장점이 뭐냐면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원래는 23년도에 처음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군대를 가다 보니까 약간 아 이런 거구나 라고만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한 2달 전? 그때부터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틱톡이라고 하면은 어린 친구들만의 전유물,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고 틱톡이랑 틱톡 라이브랑 굉장히 좀 다른 거기 때문에 틱톡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은 중년층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분이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서 고기를 썰면서 정육점 아저씨가 방송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많이 봤었고 아 삼겹살을 이렇게 해체하는 거구나 막 이런 것도 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유튜브 그냥 서슴없이 다 시작하시잖아요. 틱톡 라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튜브의 초기 버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유튜브보다 성장률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혹시 방에서 틱톡 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잠깐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패드 이런 걸로는 초반에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전에 노래를 좀 틀어놔야 돼가지고 좀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틱톡을 킵니다. 틱톡을 키면은 이걸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가 라이브 세팅이 다 종료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는 채팅 같은 거를 이걸로 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로 채팅하는 게 편해가지고 채팅하는 핸드폰 하나, 노래 나올 만한 거 하나 있으면 좋고 방송하는 핸드폰이 있으면 좋습니다. 틱톡 라이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양이 어느 정도 괜찮은 휴대폰 정도 하나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용량이 좀 크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카메라가 특성화되어 있는 핸드폰이면은 좀 더 좋지 않나. 지금 한여름님은 조명 하나, 아이패드, 메인 핸드폰이랑 채팅용 핸드폰 이렇게 총 4개 이용하시는 거네요? 예, 그죠. 일단은 방송하는 모습은 제가 좀 이따 회사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회사로 넘어가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회사에 라이브 하러 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에서는 라이브 말고 주로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사실 회사에 에이전트로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같이 처음에 방송을 안 하시던 분들을 교육을 해드리러 간다던가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같이 틱톡을 하게끔 도와주던가 그래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가야 되고 가지고 아침부터 좀 힘드네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예. 일 하셨었나요? 원래는 실용음악을 하다가 뮤지컬을 했어가지고 이제 보컬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보컬을 많이 가르치고 뮤지컬을 좀 가르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아, 그럼 뮤지컬도 직접 하셨었어요? 공연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보컬의 특성화된 뮤지컬 쪽이었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축가를 부르러 다니다던가 아니면은 갈라쇼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고 그 정도는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예. 군기가 좀 느껴지는데 혹시 전역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저 전역한 지 이제 뭐 3달 돼가는데 가끔 꿈을 꾸곤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뮤지컬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거였잖아요. 예. 학생이셨던 거네요? 그쵸. 학생이긴 했는데
이제 학교에는 웬만하면 잘 안 있었고 대회도 많이 나가고 실제로 옛날에 찾아보시면은 딤프라는 뮤지컬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JTBC는 어디서 나오는데 거기에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지 마세요.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기 전에는 예.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알고 지냈던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군대를 기다려 주시면서 너 나와서 꼭 방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맞을까? 저 머릿속에는 춤을 추는 여자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하는 것들을 보니까 괜찮고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아프리카 쪽보다는 유튜브에 좀 더 가깝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영과나 실용음악과 다니셔본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졸업할 때 되면은 이게 돈이 안 되구나 정말 성공하기가 힘든 길이구나 라고 많이 느낄 때가 오는데 그래도 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런 플랫폼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공을 살리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나름 전공 살려서 뭐 한다고 생각하고 자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셨을 때는 죄송하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용돈이 더 많았죠. 용돈이 좀 높았고 이제 음악으로 해서 버는데 40만 원 그것밖에 안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죠. 방송은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4번?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로비고요. 한번 올라가서 제가 촬영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없을 시간을 노려서 지금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 너무 많으면 또 너무 시끄럽잖아요. 저희 여기가 이제 좀 교육도 여기서 많이 받고 틱톡에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분들이 방송을 보시다 보니까 호스트 분들도 영어를 못하면 사실 힘들 때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어 선생님을 고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영어 수업도 하고 있고 중국어 수업도 하고 있고 방송도 가끔 하고 미팅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방송은 이렇게 켜놓고 원래는 이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아침이 밝으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렇게 켜놓고 방송을 할 때 핸드폰을 좀 이렇게 위쪽에 좀 두고 가운데로 가신 다음에 라이브 부분이 있어요. 눌러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작하는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 실물과 다른 저의 모습이 좀 나옵니다. 이제 보면은 좀 잘 나오지 않나요? 뒤에 배경이 제일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러 왔을 때 뒤에 배경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머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노래들도 옆에 틀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지금 회사 와 있었고 지금 오늘 촬영 여기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방송을 하셨는데 오늘 방송 컨셉은 뭐였나요? 오늘 방송은 딱히 컨셉보다는 이제 틱톡을 알리려고 촬영을 한다. 길게는 하진 않았고 이제 시청자들과 좀 얘기 잠깐 소통하는 방송했습니다. 그렇게 좀 가볍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막 큰 컨텐츠가 필요한 것보다도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본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프리스타일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한다 그러면은 예.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프리스타일로는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저희 회사 측에서도 틱톡을 할 때 충분히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로드맵 뭐 이런 것도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것도 있고 상황별 대처법 그런 거요? 예, 다 있죠. 그리고 같은 회사에 먼저 방송하시던 분이랑 같이 매칭을 시켜주던가 원래 조금 알던 분들이랑 매칭을 시켜줘서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아이신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더 방송 잘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보세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다양해요. 외국인 분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엄청 많고 어린 나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도 많이 봐요? 외국인이 제일 많이 보죠. 한국인 콘텐츠인데요? 한국인 컨텐츠여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틱톡 그 장이 한국보다도 외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봐줘야지 알고리즘에도 훨씬 많이 뜹니다. 약간 한류의 틱톡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건 조금 잘생기고 예뻐야 효과 보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고 잘생기게 정적인 사람보다 그 외모가 조금 안 돼도 매력을 잘 보여주고 방송을 보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방송을 할 때 금전적으로나 팬수나 이거 봤을 때 한 달만 지나도 완전히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잘생기고 하신 분들보다 틱톡에 어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방송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어떨 때 좀 많이 들어오시나요? 자기가 겨냥하고 싶은 나라의 시간대를 좀 계산해서 방송하는 게 제일 정석이고요. 미국 어느 지역에 방송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새벽에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오셔도 충분히 설명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분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고 기초적인 언어를 학습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만으로도 여기 팔로워들과 통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영어 한마디도 안 되는 분들이 옆에 팝하고 번역기 놓고도 많이 하고, 사실 외국인들이 진짜 정말 좋습니다. 틱톡을 들어왔을 때 한국인만 해도 외국인들이 머물러 버리는, 우호적인 게 있군요. 우호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러블리하게 봐버리기 때문에. 내가 40대고 50대다 하면은 사실은 외적으로는 많은 팬층을 보유하기가 힘든데 외국인들이 좀 그렇게 잘 봐주나요? 네, 그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는 어렸을 때 외국에 살다 왔었는데 한국과 외국과의 차이는, 한국은 너무 외모지상주의고 외국에서는 못생겼다가 아니라 특별하다, 스페셜하다로 가버리고, 미국 쪽만 봐도 머리 크기나 키나 비율에 대해서 아예 안 따질 수는 없지만 그에 집착을 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걔네들은 인종차별이 있다면 인종차별이 있었지만 사람의 외모 가지고서 못생겼다 잘생겼다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개성이 있다, 특별하다, 무드 있다, 섹시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개성을 가져가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청자를 봤을 때 내가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면은 사람이 자신이 없어 보일 때 제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척을 했을 때 한국인 시청자가 봐도 괜찮다고 볼 거고, 그리고 사실은 외국인들은 외모적이나 나이적으로 그렇게 따져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건 한국인들만 좀 갖고 있는 편견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틱톡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틱토커인 거예요? 다 틱톡커는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분들이 라이브 방송 시작해서 그 다음에 틱톡커가 되는 경우가 사실 요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방송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방송하세요? 기본이 한두 시간인데 재미 붙이면 사실 더 하게 돼요. 진짜 일이라 느끼지 않고 논다고 생각하고서 아자르나 방송을 본다던가 그런 걸 일한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짐을 안고서 방송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랑 소통한다, 그냥 심심하니까 논다, 이런 개념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1시간 지나 있고 벌써 1시간 지나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방송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뮤지컬도 좀 있긴 한데 틱톡 라이브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부터 실용음악 시작하고 뮤지컬도 하고 모델도 하다 보니까 예체능 쪽으로 성공을 하고 싶고 이쪽으로 먹고 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대학을 갔을 때 뮤지컬과를 가가지고 제가 차석으로 갔었는데, 다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너무 좋지만 사실 직업이란 게 제 생각에는 돈이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건 전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뮤지컬도 자기가 성공을 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그럴 바엔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한 우물에만 있지 말고 뮤지컬을 하고 연기도 하고 했으니까 난 이거에 맞춰가지고 방송에 나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비슷한 분야에만 있어도 전공을 살리는 거 아닌가. 저는 나름 제가 전공을 살려서 방송을 하고 이걸로 경제적인 수익을 얻어가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선 그래도 내가 허투루 뭔가 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느끼면서 방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힘든 건 좀 없었나요? 방송하면서 힘든 건 솔직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힘들면 다른 일 못하죠. 그럼 악플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이시나요? 악플은 생각보다 틱톡에서 많이 막아줍니다. 그래요? 예. 악플이 조금이라도 달리거나 그러면 바로 AI가 검열을 하고 차단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방송에 대해서 틀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약간 팬클럽 회장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분이 알아서 다 이렇게 컷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틱톡이 클린해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없어요, 많이. 오늘 수익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오늘은 방송을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소통만 하고 끝냈고요. 한 달에 한 4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벌고요. 사실 이것도 못 버는 금액입니다. 잘 버시는 분들은 월에 2천, 3천은 기본적으로 버시고, 2, 3천 버시는 분들이 잘생기고 엄청 막 그래 보일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 가정주부, 할머니 이런 분들. 주부요? 예, 주부나 할머니들이 아들 학교 보내놓고 심심해서 귤 까먹으면서 방송해가지고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돼요? 돈 잘 버시더라고요. 혹시 아저씨인 저도 자리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는 볼게요. 방송하시는 분들, 그 유튜버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틱톡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이브를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유튜브 초창기와 비슷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광고를 보고 TV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었잖아요. 유튜브처럼 뭔가 틱톡도 성장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틱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무궁무진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한 번만 틱톡 라이브를 봐보면은 정말 재밌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프리카 방송 이런 것보다 진짜 일상을 보고 오히려 유튜브보다 재밌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또 하나 인상 깊게 나왔던 부분이, 제가 옷 사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고 싶은 신발이나 이런 걸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재고가 없고 그럴 때. 근데 뒤에 신발이 막 이렇게 많은데 가져와가지고 경매를 하는 방송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거기다가 말해가지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긴 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게임 방송도 있고, 저는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오히려 진짜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직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오늘 촬영 되게 재밌었고, 내가 뭘 하고는 있구나, 그래도 점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재밌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틱톡 라이브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틱톡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처음에 틱톡을 했을 때 어린 애들만 한다는 그런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나이대별로도 다양하고, 정말 하다 못해서 트랜스젠더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 인스타 걸어둘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 회사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가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이 틱톡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세도 잡고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그런 야망이 좀 있고요. 앞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는 라이브를 안 된다고, 너무 잘 된다고 일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자가 저희 그 눈앞에 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늘 파이팅입니다.